예,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서울시에서 활성화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세훈표 재개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10월도 서울 빌라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을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추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높은 아파트 값. 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도심 속에서 공급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시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특징은 신속 통합 기획인데요. 정비 사업은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인데요. 신속 통합 기획은 이 사업 속도를 대폭 줄여버리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여건이 좋아져서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행정 절차가 대폭 손질이 되자 오세훈표 주택 공급은 가시화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 즉 불이 붙었다라는 표현이 붙기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없어서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 연립, 다세대 쪽으로 사람이 유입되기도 했지만 이 아파트가 서울에서 공급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원소스, 바로 빌라, 연립, 다세대 쪽에 앞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연립, 다세대, 빌라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서울 빌라 값이 매달 1%씩 올랐다. 서울 빌라 매매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2배 뛰었다. 재개발 사업 속도 낸다. 서울 아파트가 폭등해 빌라도 들썩이고 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신청지입니다. 15평 빌라가 9억을 부른다. 그동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외지간한 지역을 가게 되면 정말 많이 올라서 외지간에선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몇 년 동안 이 광풍을 지켜본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또한 옆집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재개발을 취득하고 재건축을 투자했더니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참에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을 받고 있고 또 매년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빌라나 다세대 연립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라에서 뭘 하겠다 또는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든 서울시장이 되든 도지사가 되든 뭔가 사람이 바뀌어서 뭔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읽고 그 흐름을 타셔야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가 나의 자산을 또 불리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3대 정비사업의 축으로 불리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3박자, 재개발, 재건축과 더불어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차례 언급도 해드렸고 얼마 전에도 잠깐 몇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남들보다 좀 투자를 잘한다, 좀 눈치가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조차도 이 리모델링 사업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전경이 용산구의 이천동인데요.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도 부촌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정치인도 연예인도 스포츠 스타도 정말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용산구의 이천동 아파트들조차도 지금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뭐 한두 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사리 건들지 못하는 지역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리모델링이 될 만한 아파트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뒤에 잠시나마 제가 알고 있는 팁 간단하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리모델링 이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전과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좀 안 좋았던 내용들이 사라지고요. 또 없었던 내용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 서울시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살펴봐야겠죠.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022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재정비 안에 리모델링 통합심의 추진계획이 담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리모델링의 보통 특징이 재건축보다는 사업기간이 짧다고 알려져 있고요. 절차가 간소하다라는 장점으로 인기는 많았지만, 자, 각종 그 심의들이 복잡하게 이관되어 있고, 건축심의, 교통심의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럴 가능성들이 농후했던 이 사업 단계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거를 간소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서울시는 구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하는 일은 그 심의라든가 뭐 각종 심의들 있죠. 그리고 용적률 건축물에 관한 사항, 뭐 공공성 강화 단지계획 관리라든가 친환경 관련 사항 등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고요. 자, 이제 시간을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건축, 교통, 개별 심의도 자, 요거는 이제 통합심의 운영으로 가능하도록 이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이제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제조도 확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도 재개발, 재건축처럼 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리모델링은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사업비 지원 제도는 부재한 사항이었다. 없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합 운영이라든가 설계 용역비, 이주비, 공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도 건의할 내용이고요. 허그의 융자 상품도 마련해서 초기 사업비부터 본사업 시행까지 체계적인 지원에도 나선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받던지 또는 자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 재건축이 조금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이제 뭐 빌라값도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또 지금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 굉장히 비싸고요. 평균 가격이 지금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한 거 말고요. 이제 시작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적률 완화 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용적률 완화를 일임했지만, 자, 기준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반시설 정비나 녹색 건축물 조성이라든가 지역 친화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10포인트, 10%에서 3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적용해왔던 임대주택 도입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빠졌다. 자, 임대주택 추가를 요건에 넣지 않는 것은 사업성을 저해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가게 되면 임대주택 자 리모델링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빠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유는 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업계면은 건설업계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까지 정비사업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자, 판단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신성통합 기획 도입이 내심 불었는데 리모델링에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니 굉장히 만족스럽다. 자, 지금 많이 좋아질 내용인 거죠. 자, 내용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통합심이나 임대 조건 제외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 리모델링 단지들이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도 단순한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요? 서울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제외하고요. 서울시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자,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곳이에요. 4,200개 중에 한 3,100개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898개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법정 상한인 기존 가구 수의 15% 증가 비율을 전부 적용하게 되면 898개 단지에서 약 11만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서울시 관계자가 리모델링 사업도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남의 알짜 지역에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규제가 30세대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죠.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상의 문제, 자, 인허가상의 절차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병목 현상과 이제 재초안으로 수익성이 우려돼 가지고 정비 사업의 우회로로 고급 리모델링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반포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재초안 부담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는 그 재초안 우회로로 여겼던 1대1 재건축 있죠. 그 1대1 재건축보다 오히려 이득이 클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시세만큼은 그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지금 현재 완성이 돼서 입주가 끝난 청담 레미안 로이뷰라든가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아파트만 보더라도 시세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또 분당이라든가 또는 평촌이라든가 서울의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가격 상승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간 제약상 어렵고요. 좀 두리뭉실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단지 규모는 작지만 초역세권에 잡으셔야 됩니다. 초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서울시만 뭐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경기도는 인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이게 그 규제 내용이 좀 공유하고 또 이제 좋은 거는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확산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 그 서울에서도 강남 상구나 이 한강변의 핵심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단 단지 규모는 작지만 초역세권을 잡아라. 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자산 가치 상승, 주거 편익을 깨하려는 이 움직임은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단지 규모는 작고 세대 수는 적지만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갈망은 굉장히 누구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 자, 뭔가 사업성이라는 건 나와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입지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초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이런 단지는 작지만 초역세권의 아파트 단지를 노려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뭐 서울의 한강 라인이라든가 강남 3구 많이 비쌀 겁니다. 또 이제 서울도 지금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자, 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렵다. 내가 가진 자금이 부족하다. 또는 청약으로 당첨받기도 어렵고 또 청약이 당첨돼도 내가 그 당첨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신용이 안 된다. 그런데 나에게 약간의 소액 자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라인들 보이시나요? 요 라인들이 지금 그 GTX 라인 있잖아요. 이 GTX 라인을 따라서 경기 외곽 쪽에 소액을 가지고 역세권 GTX 라인 쪽으로 깔리는 쪽에 이 아파트,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지는 작아도 초역세권을 잡아라. 그리고 내가 가진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TX가 깔리는 이 경기 외곽 쪽이라든가 서울 외곽 쪽을 소액으로 좀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제가 건강관리가 좀 잘 안 됐는지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요. 내일 또 이제 건강 검진을 또 받기도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조금 한동안 좀 쉬다가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유튜브도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성심성 있고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Winterland, you're my sailing ship. Guide me in when you head for your trip. Right out of this wicked black and into